우리 다 잘 살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도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명령이 해소한다고 아디파트를 한다고 저희가 이제 밥 한 번 먹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시작한 모임인데 신청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단시간에. 그 과정들이 되게 뿌듯하고 뭉클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진짜. 저희가 걸어온 길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감상을 하고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밀라노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이 될 것입니다. 자,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깁니다. 자, 같이 가자! 전국에서 고루치지 않는 민주적인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를 올바로 사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선조일의 600년 동안 불의에 맞서서 정의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부끄러운 역사를 뒤집어 엎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정권 교체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셨는데 주변 한번 옆을 같이 보면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2010년 8월이었습니다.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를 해야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정권 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 기치를 걸고 거리 밀란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된 거죠. 이제 해소하는 축하 파티인데요. 이 국민의 명령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시민 정치운동 중에 그동안은 정당 중심이거나 정당을 돕는 일이거나 또는 그 팬클럽 중심으로만 운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정당 혁신과 통합이라는 의제형 시민 정치운동은 국민의 명령이 최초였고 아마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내걸었던 목표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 잉태에서 출산한 시민의 날개에 넘기고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배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이뤄낸 성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갈갈이 찢겨졌었죠. 그리고 찢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권교체 희망을 스스로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교체 성공하고 나니까 옛날 일을 다 잊어먹어서 그런데 2010년에는 참 낙담이 깊었었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명령 전국 회원 여러분들께서 밀란을 하면서 그 열기가 결국 야권 통합, 대통합은 아니었지만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정당권 바깥에 있었던 이해찬 총리 그리고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모일 수 있었고 결국 그 토대로 해서 12년 총선 대선을 치르고 마침내 17년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춧돌을 우리 국민의 명령이 놓았다. 이렇게 자부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과는 우리가 내세운 원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의제, 이것이 12년 대선, 17년 대선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또 동시에 문재인 대표, 지금 현 추미애 의원이 대표에 출마할 때도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제는 우리 민주진영에서 거스를 수 없는 의제로 안착을 했고 이제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은 물론 최근에 이제 최재성 단장으로 해서 정당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추미애 체제가 이걸 언제 진수시켜낼 건지 그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압박이 작용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성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명령이 직접 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원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당내 진통이 굉장히 많았고 거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최민희 의원께서 그것을 관철을 시켜냈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면서 분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태로웠을 때 이 온라인 입당이 열리면서 대거 시민들의 입당 러시가 일어났고 그 힘이 결국 문재인 체제를 유지했고 그 힘이 17년 대선도 성공시켰다. 잠시 그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집중 하시죠.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진짜 감개무량하고요. 진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 대표님 생각나세요? 눈사람이 돼서. 네, 그걸 대표님만 하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 세 번째가 대표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정치적으로 생각되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온 입당법을 만들 때 대표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표님은 지지자들을 모으는 방법을 지금껏 고민하셔서 온오프라는 게 지지자와 정당의 이중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지자들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친노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까지 받아들이면 이게 도저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문재인 체제도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돌파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타협을 하자고 권한 거죠. 근데 대표님 표정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뭐 입당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라서 뭐 하시든지요 이렇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저로서는 어쨌든 입당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본인 인증을 핸드폰으로 하게 하는 요것만 해도 당원 수가 많이 늘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되고 끝까지 관철을 시켰는데, 만약에 그때 대표님이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지지자 정당으로 가자고 했으면 잘했을 텐데 그때 동의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인터넷 과학정당, 참여의 문턱을 낮춘 정당,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문성근이 계속해서 온오프 정당을 꿈꾸고 그러다 보니 온 입당법이 나왔고 그걸로 18만이 들어왔고 그 18만이 문재인을 지킨 거고 지금도 그 18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돼서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성과는 우리가 진수시킨 시민의 날개라는 민주진보 포탈입니다. 우리가 2010년에 국민의 명령을 제안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 노동당은 준비를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운동과 거의 동시에. 그래서 11년에 온의 플랫폼을 진수시키고 온오프 결합정당을 영국의 노동당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 모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시민정치운동체 중에서 최대 규모,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큰 규모의 운동조직이 무브온인데 무브온의 그 형태를 연구해서 한국형으로 시민의 날개라는 민주진보 포탈을 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취미별로 또는 의제별로 모여 놀고 또 토론하고 이러다가 선거 국면이 되면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민의 날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언론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노종면 애직 기자가 나와 있는데 그분 인터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민의 날개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언론 포맷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종면 기자하고 연합을 해서 일파만파라는 언론 플랫폼을 지금 진수를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명령이 맡아왔던 일들을 시민의 날개에 넘기면서 해소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저는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권 연장을 할 것인가. 그 정권 연장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두 번, 세 번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남북관계를 빠르게 개선을 해서 이 남북관계 개선이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 수구 세력에게는 돈을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사드를 포함해서 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너무나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안에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이론으로서는 논문을 많이 발표했지만 이게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건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결과를 맺을 것이냐는 것은 전 세계 경제학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성공을 하면 따라올 나라는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5년 임기 안에 얼마나 경제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게 아마 중요한 두 번째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다시 정당 혁신입니다. 정말 지난 촛불을 보면서 정말 경탄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 하나는 우리 국민이 대의제도의 맹점을 직접 민주주의로 넘어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120석 이상이었기 때문에 국회 3분의 2 의결이 불가능했어요. 탄핵이라는 것이. 두 번째, 헌재를 통과해야 되는데 헌재는 잘 알다시피 행정수도 이전 때 경국대전을 들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 자들. 우리 성문헌법인데 조선의 경국대전을 들고 나와서 위헌 판정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이냐. 대의제도에서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국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좋아. 100만에서 200만, 230만. 이 밀어붙인 결과 결국은 새누리당이 찬성파 반대파로 쪼개지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대의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해찬 총리가 얘기를 하는 자기 7선 동안 10,000원, 20,000원으로 정치인 헌금이 다 찬 거는 처음이래요. 7선 만에. 우리 시민이 달라지고 있다. 너무너무 감격해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미있었던 현상은 일부 시민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회 제안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대의제도의 맹점을 직접민주주의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지도 매우 강하면서 동시에 현재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불만족스럽지만 이 대의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적인 의원들을 밀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의회 같은 거는 일거에 무산시키는 정말 무서운 집단지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구원이 97년에 구글이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시민정치운동이 벌어진 거였는데 거기 보면 행동강령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전화 걸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20년 동안 국민께 호소했는데 작동되지 않던 것이 지난 촛불 때 무섭게 퍼져나가더라고요.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런데 정말 촛불을 보면서 동시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저런 사람을 안 뽑으면 되지. 왜 뽑아놓고 이 주말 이 추운 데 나와서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결국은 핵심은 뭐냐. 대의제도에서는 우리의 뜻을 대의할 의원을 만드는 과정에 공천부터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뽑은 다음에 소환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것이고 다시 국민의 명령 제안서를 되돌아가서 읽어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정당이 이거를 문을 열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등이 완전히 시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이 될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도부 흔들기 지겹게 보잖아요. 왜 저럴 것 같아요? 지도부를 흔들면 TV조선이 띄워줍니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부 흔들고 흔들다가 총선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에게 공천권을 줘요. 근데 상향식 공천이 안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원 투표 반, 여론조사 반입니다. 그런데 당원은 지구당 위원장이 자기가 영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뽑아 올린 당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부고 빼놓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TV조선에 열심히 나와서 지도부를 흔든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흔들면 흔들수록 내가 공천받아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을 100만 당원 시대를 열자. 100만 당원이 달성되면 상향식이 일정하게 작동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집단지성이 발휘되려면 샘플이 10,000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구당 250개면 25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대선 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0만이거든요. 요것만 합치면 250만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이를테면 지금 기초위원이고 광역위원이고 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상향식 공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구당 위원장한테 가서 빌어야 돼요. 딸랑이가 돼야 공천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바람직한 헌신적인 정치인이 생성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야 우리는 상당 기간 저는 정권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권 연장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모델이 스웨덴인데 이 스웨덴이 진보 정당이 44년 연속 집권하면서 지금의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경험해 보셨죠? 조금 진행하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조윤선 속방되고 이재용 4년 받고 이러는 거 보면서 어떻게 판사들이 저런 판단을 할까 이거죠. 왜 그럴까? 민주정부가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반이 누구라? 신학님이라고요. 언노련 의정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한국 지배세력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지배세력의 혼맥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 글에 보면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경제비상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수석, 경제장관들 다 모였고 정경련 지도부 모였고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증명사진을 아침에 신문에 냈어요. 26, 7명 정도 되는데 그 27명을 다 면면을 들여다봤더니 전원이 친인척이더라는 겁니다. 다 사진의 발출.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재심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이 판사가 그 지배세력이 사돈의 팔점을 쭉 찾아 들어가면 연결 안 돼 있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법에 따라 양심적인 판단을 할 거냐? 민주정부가 20년, 30년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부도덕한 판단을 했을 때 사법부원에서 진급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해야 그나마 강압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정권 연장을 성공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죠? 예. 그러면 제 인상을 오늘 마치고요. 회원분들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일단 접주분부터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네님부터. 영남권 상임위원을 맡았던 강미길 미네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현 대표님께서 아까 영상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너무 다 잘해주셔서 그냥 보면서도 그냥 마음이 벅차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정말 찬찬하게 다 볼 수 있어서 회원님들 다 같이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향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좋은 시간들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민의 명령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같이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결의들을 다시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황소정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때 아마 첫 가입할 때가 아마 파워스 피플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가입해서 50번 미만에 제가 회원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입만 하고 우연찮게 있는데 윤석열 대표님께서 광주에 오셔가지고 거리비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날 합류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광주에 계신 여러 우리 회원님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제가 그때 아마 저희 거의 막둥이에서 한두 번째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가시고 제가 광주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끝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7년 동안 저희가 밤이고 밤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우리 여기 참석하지 못했던 눈이, 아름이, 그 다음에 우리 순천의 지포리 항수, 그 다음에 여러 우리 그 전남의 회원분들 정말 주말이면 모두 만사 챙겨놓고 길거리에서 그 회원 모집하느라고 제가 한 5만 8천 명, 거의 한 6만 명까지 회원 모집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분들 여기 참석 안 했지만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잘 선택했다, 국민의 명령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제일 좋은 인생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주정부 계속 30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작은 밀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축구 같은 걸 봐도 제가 응원하면 꼭 잘 안 되더라고요. 월드컵 때 4강 올라갈 때도 제가 그때는 학원을 하고 있어갖고 계속 응원을 못하다가 이제는 좀 응원을 해봐야 되겠어 딱 앉으니까 그때가 독일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밀란을 이제 참여하면서 이것도 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왔지만 국민의 명령을 하자고 모인 거고 이제는 정말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정말 그런 훌륭한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또 다른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을 맡고 있는 최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정원 대표님이 대학문에서 제안서 하나 들고 시작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몰랐는데 중간에 국민의 명령 회원이 되면서 이거 한번 제대로 나라를 한번 만드는데 같이 한번 동참하고 싶다는 동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이 해소를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이어질 게 시민의 날개가 이어지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 싣고 사는데 시민의 날개에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주들 분의 미모장 지대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사랑님 오셨나요? 조금 늦으시죠. 좀 늦으시고. 그 다음에 인천 밀란을 이끌어주신 현희 아빠 계십니까? 아까 오셨는데. 네. 글쎄요. 지난 겨울이 뜨거웠던 것 이상으로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1916년 겨울이 훨씬 더 뜨거웠고 가슴에 저리는 그런 한 해 겨울을 같이 보내신 분들이 동료고 앞으로 저는 다른 건 말씀드릴 게 없고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민주정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일 큰 평안 문제 남북의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우리 민주정부 세워줄까 안 세워줄까 이 무슨 촛불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활동하신 소주님. 예.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오신 여기 오신 분이나 못 오신 분이나 전부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자 1세기가 더 가도록 대한민국 민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신병 김은순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까 제가 문성근 대표님을 2010년도 3일절 날 천안에서 처음 뵙고 청주 밀란도 이렇게 잃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문성근 대표님을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길에서 시작하고 아직도 여전히 길에서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뭐 시민사회 이런 경험도 없고 다만 야오당 통합 저 역시도 간절해서 이렇게 청주 밀란을 했을 때 문성근 대표님 처음에 오셨을 때 발언할 때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 또 다 녹음기를 받아 적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제가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야오당 통합 그 서명을 받았던 게 생생하고요.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제가 청주에서 서명 아줌마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성근 대표님 만나서 제가 행복했고 길에서 얻은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이끌어 주었는지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전영무광국 박영길입니다. 이웃을 잘 만나야 고생 안 한다고 했는데 연극에서 잘 나갔고 드라마에서 잘 나갔고 영화에서 잘 나갔고 그것도 못해서 SBS 시사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까지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이라는 무명의 정치인 옆에 있더니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 음동설안에 눈길을 맞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외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부산에 와서 설명이 한다고 왔는데 그때 그 모습에 도와드리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그 길이 지금 8, 9년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오면서 생각나는 많은 주마등 같은 아까 영상처럼 흘러가는 게 그 은영설안에 볼펜 심지 하나 어릴까봐 핫팩으로 감싸고 호흡으로 가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셨고 그분들이 정보라는 걸 공개하기가 참 힘든 상황에서 자기 주민등록번호 끝번호까지 적어주시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앞에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힘든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우리 운동이 공감이 갔기 때문에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였기 때문에 오늘 정권이 교체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열정적인 분이 많았습니다. 강주 무민영사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룬이는 지금 제주도에 있었던 못 왔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우리 들깨님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한돌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무안에 있으면서 목포 하당의 거리에서 장미를 들고 대구까지 원정 와가지고 장미를 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버튼을 제작해가 보내주고 버플러 그 우리 로고가 있는 숲을 만들어가 보내주게 했던 나무로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있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가만있을까요? 대구에서 매주 긴 판넬 행렬을 늘어놓던 들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이런 날이 오기가 좀 더 일찍 왔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2013년에 왔으면 딱 맞는데 우리가 조금 부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서로 위로하면서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장기 집권 30년요 또 한번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해내겠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대구시장 민주진보 정권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강기자 30년. 안녕하세요. 한국사대 목표가 박수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국민의 명령을
하고 막 알르고 막 그랬는데 오늘 와서 뵈니까 길을 기체도 좋아지시고 손도 많이 치시고 그래서 좀 살기가 좀 좋아졌나 보다 하는 거를 실감하게 되네요. 모습에서부터. 저희 천안은 충청도라 굉장히 지역 특색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대놓고 말씀들을 잘 안 하시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이렇게 천안을 보시지만 반응들을 제때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오시고 또 중앙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많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충청도 분들이 한 번 문을 열면 막 문을 막 이렇게 막지 못하게 막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크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국민의 명령을 처음 시작해서 문을 여시는 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거리에서 같이 고생하고 애써주시고 했던 분들 보니까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박명의 서리님. 안녕하세요. 아까 누가 잘 살았냐고 가슴이 굉장히 뭉클한 거예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았나? 잘 사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나는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노예하는 기간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가신 거예요. 미친 듯이 집에 왔어요. 막 신발도 막 현관에 집어넣고 보상번호 하는 데를 찾아가서 막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동화도 가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도 못 하는데 가서 막 갈 때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다시 돌아가서 추운 날 길거리에서 그거 할래?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 춥고 너무 힘들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노선대 대표님이 정말 되면서 너무 가슴이 찡할 때 너무 많았어요. 그 눈보라친 길거리, 비가 오는 거리, 어떤 때는 또 안 좋은 소리도 듣죠. 그래도 정말 묵묵히 내가 어떻게 그 최고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할까요? 막 그런 게 있었고 그 막 내가 그래서 우급치고 막 누가 너 이거 좀 할래? 그런 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미친 듯이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마사의 사랑입니다. 지금 와서 그때 멤버들 다시 보니까 되게 설레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 더운 여자가 너무 좋고요. 그때는 정말 2012년에 정보교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미친 듯이 하면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중3이에요. 그때 엄마가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았다고 지금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보교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아까 30년 얘기하셨는데 30년이 아니라 300년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 다잡고 더욱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뽀대 화상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잠깐 울컥했습니다. 문성근 대표님 모시고 길거리에서 서명 작업한다고 설치고 또 워크숍한다고 가맹에 내려가서 동지들하고 밤새도록 목이 뜯겨가면서 술 마셨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2012년 우리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맞이했던 절망감도 떠올랐고 그러나 우리 승리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명령이 이루어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오늘 해단식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시민의 눈 활동, 그다음에 시민의 날개 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국민의 명령에 참여하고 나서 좀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데다가 사람 만나면 말도 잘 못하는데 국민의 명령에 들어와서 사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 명령 초기부터 사무국을 이뤘던 분들 좀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쪽으로 인사를 좀. 방금 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사무국에서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뵌 분들이 꽤 많고 또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 그냥 다 지나간다. 많은 분들께서 지나간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나간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국민의 명령이 해소되고 시민의 날개, 시민의 눈 이런 쪽으로 발전 승화되겠지만은 과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선 때 많은 분들하고 대선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이념의 선거라든지 진영의 선거가 아니라 집단 지성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 선거가 끝난 이후로 아까 20년, 30년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당 기간,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후진 정치가 아니라 선진 정치가 될 때까지 한 20년, 30년 이상의 민주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 독재 수십 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 총기 집행위원 쭉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준동 집행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준동입니다. 저는 아까 그 빨간 손수건을 보고 2010년이라고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 일인가. 마치 내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한 일주일 전 일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셨던 게 너무나 강렬하고 또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소중하고 또 오늘의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 좀 여러분만큼 한 게 없지만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고 사실 어떤 정권이 탄생을 하면 누가 잘했네 그러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판에 불러내고 그 불러내서 정치판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한 게 아닌가 저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7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접주님들 아까 한명께서 접주님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붉은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여주세요. 전체 사진은 나중에 한꺼번에 찍을게요. 세상이 더럽다고 외면할 텐가 정치가 썩었다고 욕만 할 텐가 이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이 누나처럼 누나처럼 우연하게 말고 이 누나처럼 누나처럼 계산하지 말고 모자라면 어때 다르면 또 어때 살아내어 가는 길에 국민의 명령이라 아무나 되라 그리고 테이블당 6명씩 앉아주세요. 안 그러면 음식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 시민의 눈 대표지원자 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의 날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창렬입니다. 국민의 명령 해소되면 저는 시민의 날개 이사로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입니다. 네, 7년 전이었죠. 그 MB가 전국토를 그 투전판으로 만들면서 그 4대 강의 국민들을 수장시키려고 할 때 그때 국민의 명령이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친박의 망령이 마구 떠돌 때 국민의 명령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권 교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충분히 자축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에서 지금 이제 시민의 날개로 확대 발전되어 가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소외하고 시민의 날개를 왜 만들었느냐.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 명령을 통해서 정권 교체에 큰 어떤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명령의 지금 가장 큰 성과는 문성근 대표를 영화계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있던 그 악한 기운들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조작해서 아주 그 조선일보 주필이상으로 심하게 우리 사회를 기획 설계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본 마음은 또 시민의 날개를 설계하셨지 않습니까? 다른데 어쨌든 문성근 대표께서 영화계로 또는 드라마 쪽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향후 또 몇십 년간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심심하면 불러서 괴롭힙니다. 자기가 심심하니까. 온오프 정당 힘들어 죽겠는데 외국 사례 다 던져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시킵니다. 정부가 아직 할 준비도 안 됐는데 시민사회에 무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문성근 대표님을 우리 예술계로 보낸 게 큰 성과였고 하나 아쉬운 점은 있다면 아직도 못 돌아갔는데도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명계남 선배님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근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기만 돌아가고 나는 버려놓고 전 말만 배우지 계속 팟캐스트에 노는 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 알게 기획 계기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명령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정당을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드는 것, 동시에 정당 바깥에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목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미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당에서 진행할 일이고 이제 바깥에서 시민 스스로 조직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날개를 발족한 거죠. 시민의 날개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유창렬 집행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시민의 날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5년 7월 16일 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함세홍 신부, 우리 문성근 대표님 등 33인의 대표 제안자가 만든 우리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일파만파 미디어 플랫폼, 아까 우리 문성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노정면 기자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뉴스 미디어입니다. 지금 한 5,000명 정도의 시민 편집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페이스북에서 퍼나르는 뉴스를 소팅을 해서 뉴스로 제공을 하는 우리만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앱을 깔아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또 했던 가짜뉴스 검역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뉴스 검역소가 그 페이크 뉴스가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 그것을 걸러주는 작업을 우리 시민의 날개에서 그 가짜뉴스 검역소를 통해서 했고요.
턱본 활동이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의 부정선거 감시단 선거 동력 캠페인을 우리 또 시민의 날개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김상호 대표 제안자께서 말씀하실 그 시민의 눈 활동을 통한 조직 커뮤니티 그 활동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 우리가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얘기 좀 더 들어보고 그 향후 우리 시민의 날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파만파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보고 바로 깔았습니다. 바로 깔아가지고 많이 보고 했는데 생각만큼 아직은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정면 기자가 9년 만에 또 복직을 했지만 이제 남은 몫은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일파만파도 다 같이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진보의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명령은 이제 야권 통합에 대한 명령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실제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정당과 정치권의 개혁 내부적으로 정당의 어떤 시스템 개혁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성근 대표가 얘기하시는 민주진보 진영의 30년 장기 집권의 어떤 야욕의 일환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당과 정치권에 대해서 시민의 날개에서 어떠한 제안들을 좀 지속적으로 정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원오프 정당 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 과정을 좀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공무원 잘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가 아마 의금집 일란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처음 현직인 공무원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결합을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아까 접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10년 대선 우리가 이긴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요즘 이겼죠. 그죠? 이겼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불절을 했는데 저희가 대선 끝나고 12월 기억으로는 19일인데 20일부터가 아마 촛불을 켰을 겁니다. 여기 촛불 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부정선거가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 상처가 계속 있었어요, 저에게. 그랬는데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총선에서 한번 김어준 총수랑 집중감시구역하고 특별감시구역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한 40군데를.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분하게 있고요. 절차상에. 특히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7대3으로 패배를 했던 거소투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육사 지방선거에서.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선에서 251개 선거구를 모조리 감시하자 이렇게 해서 제 3기가 2기 시민의 눈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5만 3천 명의 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고무적인 것은 전국의 251개 선거구에 모두 다 책임자와 총무와 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저희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경북 TK 지역에 한 곳도 빠짐없이 전부 다 책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정치 투쟁에 나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탕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죠. 30년 장기 집권하기 전에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짚고 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비한 활동들, 특히 시민의 눈에 감시 활동도 있겠고요. 시민의 날개의 플랫폼 활동도 있는데 또 정당에 청원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제일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하실 우리 김상호 대표제안자를 모시고 그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교체를 하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걸 보고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그리고 소외감을 들지 않아요? 소외감. 예, 소외감 들죠. 그게 아까 문성근 대표님이 말하신 이제는 시민이 촛불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이후에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가 권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시민이 자기가 확인하려고 해요. 정말 그게 맞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 개헌을 국민과 함께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바꿔놓고 놨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의 눈이 부정선거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5만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명이 기존의 활동가가 아니라 진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발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민의 눈 활동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살림꾼들 빼고 다 별로 없잖아요. 기존의 활동가들이 참여를 않고 새롭게 유입된 활동가들이 시민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감시를 하고 나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저는 해산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2분 계시지만 저도 이제 곧 복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해산을 못하게 저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랬더니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덕양기 접주나 총무님도 오셨는데 다양한 것들을 시민의 눈, 시민의 날개 플랫폼에서 한번 놀아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그러면 저걸 너무나 많은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담을 거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 산하에 수십 개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아까 네트워크망 보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국가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민이 직접 하겠다. 이런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그래서 지금 시민의 눈이 이번 달 16일 날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공직선거법 개정 커뮤니티 구축을 하고요. 이곳에서 수개표 운동을 할 겁니다. 수개표 운동에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 18세로 1년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봤더니 이게 오타입니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40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0세로 돼 있는 걸 25세로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박정희가 원래 재헌헌법에 25세였는데 40세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환원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박주민 의원과 연합해서 100만 서명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경선제를 법제화하는데 이걸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251개 지자체에 있는 총무 접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각 정당에 국민경선인단을 모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별로 4,000명,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목적 4,000명씩 모아서 251개 지역에 그것과 정당과 협상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상향식 공천을 이뤄내는데 바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요구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개헌이 있잖아요. 지금 개헌이 국회 중심이나 또는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원들의 개헌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전국 개헌 시민 평의회를 구축할 거예요.
그래서 251개 지자체별로 약 500명을 목표로 논의 구성단을 꾸리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를 했는데, 이 목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차 목표로 하고요. 2차 목표 헌법과 관련돼서는 4월 30일까지 서명이 완료되고 지방선거에서 헌법 투표할 때 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해서 크게 4개의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예.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를 하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걸 보고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그리고 소외감을 들지 않아요? 소외감. 예, 소외감 들죠. 그게 아까 문성근 대표님이 말하신, 이제는 시민이 촛불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이후에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가 권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시민이 자기가 확인하려고 해요. 정말 그게 맞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개헌을 국민과 함께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바꿔놓고 놨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의 눈이 부정선거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5만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명이 기존의 활동가가 아니라 진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발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민의 눈 활동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사진꾼들 빼고 다 별로 없잖아요. 기존의 활동가들이 참여를 않고 새롭게 유입된 활동가들이 시민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감시를 하고 나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저는 해산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2분 계시지만 저도 이제 곧 복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해산을 못하게 저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때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덕양기 접주나 총무님도 오셨는데 다양한 것들을 시민의 눈, 시민의 날개 플랫폼에서 한번 놀아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그러면 저걸 너무나 많은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담을 거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 산하에 수십 개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아까 네트워크망 보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국가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민이 직접 하겠다, 이런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그래서 지금 시민의 눈이 이번 달 16일 날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공직선거법 개정 커뮤니티 구축을 하고요. 이곳에서 수개표 운동을 할 겁니다. 수개표 운동에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 18세로 1년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봤더니 이게 오타입니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40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0세로 돼 있는 걸 25세로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박정희가 원래 재헌헌법에 25세였는데 40세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환원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박주민 의원과 연합해서 100만 서명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경선제를 법제화하는데, 이걸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251개 지자체에 있는 총무 접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각 정당에 국민경선인단을 모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별로 4,000명,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목적 4,000명씩 모아서 251개 지역에 그것과 정당과 협상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상향식 공천을 이뤄내는데 바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요구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개헌이 있잖아요. 지금 개헌이 국회 중심이나 또는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원들의 개헌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전국 개헌 시민 평의회를 구축할 거예요. 그래서 251개 지자체별로 약 500명을 목표로 논의 구성단을 꾸리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를 했는데 이 목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차 목표로 하고요. 2차 목표 헌법과 관련돼서는 4월 30일까지 서명이 완료되고 지방선거에서 헌법 투표할 때 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해서 크게 4개의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예. 자, 오늘 아무래도 술자리니까 이렇게 거의 뭐 정부가 할 일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100년에 걸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마 적어놓은 것 같은데 다 같이 왜냐면 숙제하는데 100년이 걸리니까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의 아니게 100년 집권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뭐 논리적인 얘기는 또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지난 대선 때 또 어릴 때 좀 세 분 모셨으니까 즐거웠던 또 에피소드도 좋고 재밌는 얘기 한 가지씩만 일단 듣고 또 간단히 얘기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청열 우리 집행위원장 하시죠. 우리 국민의 명령 회원 여러분들도 시민의 날개와 함께 해주실 것이죠? 같이 가야 됩니다. 장기 집권하려면 여러분들 같이 가야 되고요. 저도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모상원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지금 또 시민의 날개 집행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날개가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놀이터를 만드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가 가장 많더라 이 얘기 했잖아요. 거소투표가. 근데 이번에 저희가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거소투표가 1081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거소투표가 어디였을까요? 아니, 살림꾼들은 말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그 거소투표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형무소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막 이래요. 어디가 제일 인기 있었을까요? 예? 공항? 아니에요. 어디 교도소? 서울구치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박근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왕시 시민의 눈 회원들이 서로 거기를 가려고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었어요. 그게 저는 인상이 가장 남고요. 왜 그러냐면 그 회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보고 싶었겠죠. 근데 그 사람은 투표했게 안 했게요? 오케이,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신비 김상호 씨가 4가지 사업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명령이 했던 것을 시민의 날개가 하는데 시민의 눈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무구원이 오바마를 초선시킬 때 300만 명이었고요. 재선시킬 때 700만 명이었는데 이 무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클린턴을 탄핵하려고 할 때 탄핵을 저지하는 모임이었어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진 운동체가 폭발을 하면서 700만 명으로 모든 의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민정치운동 조직으로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도 이 시민의 눈이라는 투개표 감시단 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폭발해서 다양한 의제를 다뤄야 되는데
아까 네 개 중에서 2개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개헌평의회라는 건데 요게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회에서는 분권형 개헌을 원합니다. 솔직히 내각 중심제를 원하는데 내각 중심제가 된다는 것은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국회의원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직선제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요 간극이 메꿔질 없습니다. 국회에 맡기면 내각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헌평의회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금 지역구 250개 다 활동가가 있다는 건데 거기서 광범위하게 구성을 해서 그 시민이 정치권에게 분권형으로 가지 못하도록 대통령 중임제 쪽으로 개헌이 되도록 압박해야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국민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당별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당원이 30만 명입니다. 택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당은 지구당 위원장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선을 하면 정치인들이 계속 그걸 방어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민의 눈이 주축이 돼서 만드는 국민 경선인단에 원컨대 100만 이상이 모이면 그 명분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 당원이 30만 명인데 우리가 선거인단 100만 명을 모았다. 이걸 받아라. 이걸 받아서 상향식 공천을 하자라고 압박을 하면 정치 논리상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명령이 10만이 넘어가니까 정당권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15만 명이 넘으니까 혁신과 통합과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선거인단이 지역구별로 해서 한 4,000명, 한 지역구 250개에 4,000명이면 100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상향식 공천을 관철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날개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전성환 이사장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성환입니다. 아니 제가 앞에서 국민의 명령 마지막 해단 시기에 섭섭하지 않냐고 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날개가 국민의 명령은 시민의 날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집권 할 때까지 저희가 시민의 날개에서 끝까지 응원하고 국민의 명령이 처음부터 결성될 때 그 꿈과 희망을 이어가도록 감사합니다. 이게 뭐 옛날부터 그랬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의병들이 모이는데 의병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대부분 도로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 두 가지 또 특히 4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노력해서 정말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전두환 장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장기 집권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막 좋은 뜻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은 뭐 총 맞기 전에 엔딩 하셨는데 다행히. 그래서 오늘 국민의 명령의 뜻을 시민의 날개가 이어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권교체의 뜻을 이루었듯이 향후에도 민주진보 진영이 지속적인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곡씩 준비되셨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작과 함께 또 이렇게 또 제가 항상 느끼지만 항상 이렇게 술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저에게 사회를 맡깁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서 개방식만 나오고 갑니다.
근데 제가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숙명이다. 이거 결국 나한테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집중이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정권 교체했는데 뭐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했으니까 시작할 때 한잔 했으니까 끝날 때도 다 같이 한잔 하시면서 2부 행사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잠 들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대표자 한잔 하시죠. 김성호님이 건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요? 부담스럽구나. 자, 모두 잔을 좀 들어. 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건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장기 집권을 하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년으로 해주십시오. 만년. 쟤네들이 1000년을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집권하려고 했었잖아요. 자, 우리는 만년에 올라가시죠. 장기 집권! 장기 집권! 장기 집권! 공인을 해서 검색은 가능한데 새롭게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버 도서관으로 존속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시민의 날개한테 맡겨서 영원히 존속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적당한 때 봐서 이 시민운동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해소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홈페이지들이 그 역사물로 남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도서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일 경우에 해소할 때 그것을 국가가 맡아서 도서관으로 유지하는 그런 입법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입법되기 전까지는 국민의명령 홈페이지는 그대로 살아서 시민의 날개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희 이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나의 꿈을 찾아 아까 제가 일부에서 그 접주분들 발언을 들었는데요. 그 일반 회원분들 중에서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 부분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접주분들께서 미리 도착을 못해서 발언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회원분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 꼭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 아까 파주불불의 사랑님 인사 못했는데. 네. 괜찮아요? 하시네? 이리로 나오세요. 국민의명령이라는 그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5.23 행사를 치르는 걸로 그동안은 저희가 해마다 시민광장하고 더불어서 국민의명령이 항상 지역에서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5.23 행사랑 식사행사를 같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명령 이름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5월달 행사를 마무리 잘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무튼 슬픈데 절대 슬플 수 없는 날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12년도 있었어야 될 일이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게 좀 늦긴 했지만 아무튼 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외면할 텐가 정치가 썩었다고 욕만 할
없지 않은가. 힘을 합쳐라 모두 합쳐라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쳐라 모두 합쳐라 계산하지 말고. 모자라면 어때 많으면 어때 하나 되어가는 미래. 우리의 명령이다 하나가 되라. 저마다 잘났다고 삽질할 텐가. 국민이 못난 거라 변명할 텐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새로운 민주정부 다시 세우자. 힘을 합쳐라 모두 합쳐라 분열하지 말고.